2020년 한국의 주택시장에 거대한 위기가 오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서로 다른 신호들 속에 진짜 현실은 무엇인지 데이터를 통해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보시죠. 마이너스 47.6%.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2026년에 서울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 공급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시장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부동산 114 설문조사를 보면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집값은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아니 대체 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폭풍이 몰려온다에서 짚어보고요. 이어서 문제의 핵심이죠. 다가오는 공급 절벽의 원인을 파헤쳐볼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시장을 어떻게 나누고 또 임차인들을 어떻게 압박하는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폭풍의 전조입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조금씩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밑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아주 기묘한 상황인 거죠. 정말 놀랍게도 부동산 114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게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라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시장의 불안함이 오히려 그래도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주로 그래도 서울 같은 핵심 지역은 무조건 오르지 하는 믿음, 그리고 곧 금리도 내릴 거잖아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PF 부실 때문에 공급이 아예 막혔고 대출 규제는 점점 심해지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회복세는 신기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인 공급 절벽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새로운 집 공급이 바싹 말라버린 걸까요? 공급 절벽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몇 년 전에 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아예 첫삽을 뜨지 못했고 그 결과가 2,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2026년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 말 그대로 공급이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불씨는 금융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공사비는 너무 비싸지니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빌린 돈,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해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은행들이 이거 위험한데? 하면서 돈줄을 꽉 잠가버렸고 새로운 집을 지을 자금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금융위기가 실제 주택 부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PF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왼쪽 그래프처럼 2026년과 27년에 예정된 입주 물량이 말 그대로 절벽처럼 급감하는 걸 볼 수 있죠. 정말 아찔할 정도입니다. 이 사태는 정말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2024년 PF 위기에서 시작된 이 연쇄 반응이 2026년에 정점을 찍고 그 여파는 2027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시장 전체를 규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주 긴 이야기의 시작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급 위기는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양극화입니다. 즉,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그 벌어지는 격차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어떻게든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오른쪽의 거래량 그래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자산 피라미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모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
즉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같은 피라미드 맨 꼭대기로만 몰리는 옥석 가리기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피라미드 아래쪽에 있는 자산들은 점점 더 소외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시장의 변화, 이건 단순히 집을 사려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 들어 사는 임차인들에게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번째 이야기,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압박입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거 부담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전세 시장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서 전세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요. 둘째,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세를 떠나 월세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들은 높은 이자 때문에 전세금 받아봤자 남는 게 없으니 차라리 안정적인 월세를 선호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한국 고유의 전세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월세 급등입니다. 현대경제신문에 따르면 이미 서울의 평균 월세는 63만 원을 넘어섰고 강남 등이 포함된 동남권은 9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이 주거 비용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개인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사실 정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을 조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공급과 수요 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쫓기보다는 정말 길게 보고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과도한 대출을 피하면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이 변화는요, 그냥 집값이 오르내리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집이라는 자산이 점점 더 희소해지고 또 일부에게만 집중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거 공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